는 8, BC는 12, CA가 12인 예각삼각형 ABC에서 BC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라 할 때 AD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거든.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이 길이를 구해야 돼. 그지? 이 길이를 구하려면 우선은 자 봐봐. 이 삼각형에서 AD를 구하려면 이변의 길이 알죠? 그리고 이 각의 크기만 알면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왜? 이 BC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D라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의 값은 3이 되는 거고 여기의 값은 9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각의 크기는 결국에는 이 큰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아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 각의 크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는 이 삼각형에서 생각을 하려 그러면 세변의 길이 하니까 이 각의 크기만 구하면 된다고. 맞니? 자, 그러면 코사인 B를 먼저 구하자. 우리는 이제 작은 쪽을 생각을 하자. 그러면 지금 이변의 길이가 8, 이변의 길이가 12잖아. 그지? 그러면 이 코사인 B 구하는 공식은 2 곱하기 8 곱하기 12분의 88에 64, 144 빼기 뭐가 돼야 돼? 100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2 곱하기 8 곱하기 12분의 144에서 100을 빼니까 44죠? 그럼 이게 108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약분하니까 뭐가 돼야 돼? 9 이렇게 된다고. 그럼 16분의 뭐가 되는 거야? 9. 이게 코사인 B의 값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AD의 길이를 구할 때는 AD의 제곱은 88에 64, 3, 3은 9, 마이너스 2배, 8 곱하기 3에 코사인 B니까 16분의 9를 곱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지워지지. 그럼 73에서 27을 빼니까 뭐가 돼야 돼? 56?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56이 아니라 46이네. 그럼 선분 AD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46.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돼? 아니 코사인 법칙의 쓰임새가 어떨 때 코사인 법칙을 쓴다 그랬어 민경아?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영상 3-4번 봤다며. 그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코사인 법칙 쓰는 거는 우선은 두 가지잖아. 첫 번째 어떤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면 A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두 번째는 세변의 길이를 알 때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 코사인 A는 2배의 B 곱하기 C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 이거잖아. 그래서 두 가지에 이용한다 그랬잖아.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라. 두 번째는 세 변의 길이를 알면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봐야 되잖아. 근데 이 변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가지잖아.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선생님이 그냥 이쪽 삼각형을 이용했지. 이쪽 삼각형을 이용해도 상관은 없어. 그럼 이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결국에는 양
변과 또 요 끼인 각을 알아야 되잖아. 네. 근데 두 변은 주어졌잖아. 네. 그럼 이 각의 크기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 이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아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각의 크기를 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나가는 거야. 조건을 보면서. 그 다음 또 838번. 83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높이가 30m인 건물의 밑에서 옆 건물의 끝을 올려다본 각의 크기가 45도이고 이 건물의 옥상의 끝에서 옆 건물의 끝을 올려다본 크기가 15도일 때 건물의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 자, 이 녀석은 자 봐봐, 우선은 알고 있는 각을 표현을 조금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요 길이를 알죠.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의 요 각과 요 각의 크기를 안다고. 그러면은 두 각과 뭐를 알아? 한 변을 알잖아. 근데 이 두 각을 안다는 얘기는 결국엔 두 각을 안다는 건 세 각의 크기를 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삼각형 네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우선은 여기에서의 길이 관계를 조금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30이야. 그리고 여기가 45도니까 여기도 45도가 돼야 돼. 맞니? 그러면 지금 여기가 105도죠. 여기가 105도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30도가 돼야 돼. 이해돼? 그럼 사인 법칙을 써봐. 그럼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30도 분의 마주보는 변 30은 우리 요 길이를 알면 끝나거든? 사인 105도 분의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를 모르니까 요 길이를 x라고 두자고. x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사인 105도라는 건 사인 90도 더하기 15도죠. 그러면은 얘가 홀수일 때니까 사인을 뭐로 바꿔? 코사인으로 바꾸는 거지. 근데 몇 사분면의 각이야? 2사분면의 각이지.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30도분의 30 곱하기 코사인 15도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면은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60 곱하기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되거든. 그럼 결국엔 약분돼서 15에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표현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건물의 높이인데 요 삼각형을 이렇게 바라보면 얘는 직각 2등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수각의 비에 의해서 빗변에다가 루트 2분의 1배를 해주면 루트 2분의 1 x가 뭐가 되는 거야? 저 건물의 높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루트 2분의 1 x 여기다 루트 2분의 1배를 해줘.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면 루트 3이고 이렇게 지우면 1인 거지. 이해가? 그래서 높이는 뭐가 돼야 돼? 15에 루트 3 더하기 1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봐야 돼. 내가 이제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 이거 2R이잖아.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었어? 두 변과 마주보는 한 각을 알면 나머지 각과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두 각과 마주보는 뭐를 알면 한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각과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얘가 세 번째는 한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알면 뭐를 구할 수 있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할 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 또? 841번이요. 84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선의 길이가 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뿔이 있고요. 한 점 P에 대해서 3분 PB의 길이가 1일 때 원뿔의 옆면을 따라 두 점 AP를 잇는 선의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저 원뿔을 전개도로 펼치면 어떻게 돼? 이런 부채꼴이 되죠. 맞니? 이렇게 부채꼴이 된다고. 부채꼴이 돼. 근데 이 밑면에 이 부채꼴의 둘레는 저 밑면의 원의 둘레랑 어때? 같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모선의 길이가 얼마야? 3이죠. 그럼 중심각의 크기를 모르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3세타거든? 근데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은 이 원의 둘레는 2파이잖아. 그럼 따라서 세타는 뭐가 돼야 돼? 3분의 2파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A면, 근데 여기가 A면 여기도 A거든? 여기 자른 거니까. 근데 이제 B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정가운데로 나는 요 지점이 B가 되는 거야. 이해가? A에서 마주보고 있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두 점 A, B는 밑면의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요 각의 크기는 뭐가 돼야 돼?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리고 P의 위치는 B에서 1만큼 떨어져 있는 이 지점이거든. 그랬을 때 최단 거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한 이 AP의 길이를 구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봐봐. 결국엔 두 변과 사이값 알잖아. 이 변의 길이가 뭐가 돼? 여기가 2가 되는 거잖아. 이 길이가 얼마니까? 1이니까. 그리고 사이각의 크기는 3분의 파이지. 민경 얘기해봐. 선분 AP의 제곱은? 네, 제가 1이에요. 여기 PB가 1이라고 나왔어. 문제에서. AP의 제곱은 어떻게 구해? 모르겠는데
방금 가르쳐줬잖아. 앞에 공식 두 변과 끼인각을 할 때 코사인 법칙. 그거랑 왜 같아요? 어? 두 변과 사이각을 아니까 요 변의 길이 구할 때 쓰는 게 코사인 법칙이잖아. 어. 기억 안 나요. 은교가 얘기해볼까? 3의 제곱 9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6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럼 얘가 뭐야?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지워지잖아. 그럼 13에서 6을 빼니까 7이지? 따라서 3분의 AP의 길이는 루트 7 이렇게 구하는 거지. 이해가? 그 다음 또 저 857번이요. 857번. 자, 호 AB, 호 BC, 호 CA 얘네들이 이렇게 주어졌거든? 그럼 봐봐. 원의 중심과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해. 얘들아. 자, 그러면 지금 요 길이 있지?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거야. 여기 BC의 길이는 민경아 이게 몇이 된다는 얘기야? 8 AC의 길이는 10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랑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죠. 그래서 여기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 1, 여기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 2, 여기를 세타 3라고 한다면, 자, 세타 1이라는 건 전체가 360도죠. 그지? 근데 부채꼴의 호는, 아니, 원의 둘레는 전체가 몇이야? 24죠. 그럼 그 중에 해당하는 게 얼마야? 6. 24분의 6.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90도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 또 세타 2는 360도 곱하기 24분의 뭐가 돼야 돼? 8. 그럼 3분의 1이니까 120도가 돼야 되는 거다. 그지? 그럼 세타 3는 전체가 360도니까 150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 근데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얘들아 이 두 변과 사이각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원에 또 뭐가 필요해? 반지름이 필요해. 그래서 저 원의 반지름은 이 반지름의 길이를 모르니까 라지 R이라고 두면 결국엔 2파이 R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원의 둘레인 24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그럼 결국엔 반지름 R의 길이는 파이분의 뭐가 돼야 돼? 12가 돼버려야 돼.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 OAB 더하기 삼각형 OBC 더하기 삼각형 OCA 요거의 합을 구하는 거거든? 그럼 삼각형 OAB는 뭐가 돼야 돼? 2분의 1에 R제곱 반지름의 제곱 그지? 파이 제곱분의 144 사인 90도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 OBC는 2분의 1에 파이 제곱분의 144 사인 120도 이렇게 되는 거고 OCA는 2분의 1에
파이 제곱분의 144 사인 150도 이렇게 될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저거 계산하면 파이의 제곱분의 72 사인 90도는 1이고 또 파이 제곱분의 72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또 파이 제곱분의 72 사인 150도는 2분의 1인 거죠. 그러면은 요거 좀 정리를 하면 파이 제곱분의 70이랑 파이 제곱분의 36을 더하니까 파이 제곱분의 108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파이 제곱분의 뭐가 돼야 돼? 36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파이 제곱분의 36 이걸로 묶어버리면 3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표현되겠네. 이해가요? 그래서 A의 값은 36 B의 값은 3이 돼버리네. A 플러스 B의 값은 39 이렇게 푸는 거다. 이해돼요? 그 다음 871번. 871번. (871번을) 보면 자, 그림과 같이 B는 4, C는 3인 삼각형 ABC가 반지름의 길이가 라지 R인 원에 내접하고 있다.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어. 자, A가 5래요. 자, 이 길이가 5래. 기억은 지금 이 길이가 5래. 그럼 얘들아 3, 4 오면 이게 무슨 삼각형이라는 거야 지금? 기억에서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야. 여기가 직각이란 얘기야. 그러면 사인 A분의 5는 2R과 같은 거잖아. 사인 법칙을 쓰면. 근데 A가 몇 도야? 90도잖아. 그러니까 A가 90도니까 결국에 2R은 뭐가 돼야 돼?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R의 값은 뭐가 돼야 돼? 2분의 5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 니은은 반지름 R의 값이 4래. 그러니까 니은은 이 길이가 뭐라는 거야? 4라는 거죠. 그러면 사인 A분의 요 길이 A 요거를 해버리면 사인 A분의 A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에는 얘가 지름과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4니까 얘 값이 8이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A는 8 사인 A다. 어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변 A의 길이가 요 범위일 때 A의 최대값은 60도이다 그랬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코사인 A 이걸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거든. 코사인 A. 왜 이 녀석을 이용을 해야 되냐면 두 변을 알잖아. 그리고 문제에서 A에 뭐가 나와 있어? 범위가 나와 있지. 그랬을 때 이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럼 코사인 법칙을 쓰면 민경 이건 어떻게 돼? 3 좋아. 3 9 9 16 좋아. 마이너스 A제곱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A가 최대가 돼야 된대. A가 최대가 돼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 같은 거를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니?
근데 A가 커봐야 가장 크면 루트 13이거든? 그럼 A 자리에 루트 13을 집어넣어봐. 그럼 이 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 양수죠. 그러니까 빼는 수가 가장 커져도 양수라고. 그럼 결국에 각 A는 예각이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코사인 그래프잖아.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고 여기가 파이란 말이야. 코사인의 값이 양수가 나오려면 이렇게 몇 사분면이어야 돼? 1사분면이어야 돼. 근데 1사분면의 값 중에서도 가장 어때야 되는 거야? 커야 돼요. 각은 가장 커야 되지. 각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하지만 함수값은 각이 클수록 더 어때요? 작아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에 들어가는 값이 가장 커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A의 값이 루트 13일 때가 가장 작은 함수값인 거죠. 아, 네. 코사인의 값 중에 가장 작은 게 루트 13일 때라고. 그래서 6, 4, 24분의 25에서 13을 빼는 거니까 24분의 뭐가 돼? 12지. 2분의 1인 거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A가 2분의 1이 되려면 A는 몇 도? 60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 민경 외웠어? 민경이 질문 안 해? 넌 질문 안 해? 네. 왜 안 해? 900이요. 900? 우리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 등차 중앙까지 했었나? 네. 다음 수열 중 등차 수열인 것의 개수, 기억은 3, 3, 3, 3, 3 이렇게 가는 수열이거든? 등차 수열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공차가 0인 등차 수열. 그치? 그 다음 니은은 n에 관한 몇 차식으로 표현됐어? 등차 수열. 그치? 디귿은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꼴이네. 틀렸지? 리을은 루트가 들어갔으니까 아닌 거네. 미음은 n에 관한 1차식 아니잖아. 비읍은 n에 관한 1차식이잖아. 이해가? 그래서 정답은 3개입니다. 그 다음 또 914번이요. 914번. 자,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요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자, 그러면 등차 중앙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 로그 3을 2배 한 게 로그 A 더하기 로그 B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결국에는 로그 3의 제곱은 로그 AB죠. 그러면 결국에는 AB가 뭐가 돼야 돼? 9가 돼야 돼. 이해가?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자연수거든? 그러면 얘가 1이면 9가 되거나 3이면 3이 되거나 9면은 1이 돼야 돼. 그치? 그럼 서로 다른 두 수라고 했으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죠. A 플러스 B는 어차피 10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다음 또 이게 없어요? 민경 너 질문 없어? 개념 알리버.
254번이요. 254번. 연습 문제? 아니에요. 확인 체크요. 254번. 사인 앱이는 뭐 앱이랑 같다 그랬어? 사인의 b는 뭐의 b랑 같다 그랬어, 선생님이? 사인의 b는 뭐의 b랑 같다 그랬어? 그거 물어보는 거야. 응? 사인의 b. 사인의 b는 뭐? 변의 b랑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사인의 b를 물어보는 건 변의 b를 물어보는 거야. a 대 b 대 c가 뭔지를. 그럼 a 더하기 b 마이너스 2c가 0이잖아. 그럼 2a 마이너스 3b 더하기 3c가 0 이거란 말이야. 그럼 위의 식을 3배 해. 3a 더하기 3b 빼기 6c가 0인 거지. 그럼 두 개를 이렇게 더해. 그럼 5a 빼기 3c가 0이지. 따라서 c는 3분의 몇 a가 돼? 5a가 돼. 이해가? 그러면 c 자리에 3분의 5a를 집어넣어. 그럼 a 더하기 b 마이너스 3분의 10a가 0이잖아. 그럼 b는 3분의 몇 a가 돼? 7a가 돼. 이해가? 그럼 a 대 b 대 c라는 건 결국엔 a 대 3분의 7a 대 3분의 5a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약분되니까 3을 곱하면 3대 7 대 5. 이게 우리 구하고자 하는 b인 거야. 이해가? 그 다음 또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268번이에요. 이거 268번? 네. 이게 보면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잖아. 그럼 이 길이가 8, 이 길이가 6이라고 주어진 거고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주어진 거야. 그럼 사인의 값은 어떻게 구해야 돼? 얘가 3이면 여기가 루트 5죠.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돼야 돼? 2 이렇게. 그러면 사인 C의 값은 뭐가 돼야 돼?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근데 코사인이 여기가 양수란 얘기는 결국엔 이게 몇 선면의 각이라는 거야? 1선면의 각이라는 거야. 맞아? 사인은 2, 4, 5면이잖아. 그럼 음수가 나와야 돼. 근데 1선면이니까 양수인 거야. 그럼 넓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두 변과 뭐를 아니까? 사이각을 아니까. 이걸 계산하면 되죠. 16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지. 이해돼? 그 다음 또 뒤에는 없는데 중간에 안 푼데 있어요. 진짜 일주일 동안 하는 건데 이걸 안 해오면 해야지.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나? 228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등차 수열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에 관해서 우선 첫 번째 일반항에 관한 얘기를 했어. 일반항 A에는 뭐가 된다 그랬어? 첫 번째 항 더하기 n-1t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근데 선생님이 얘에 대한 뭐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 일반항에 대한 구조를 알아야 돼. 그럼 일반항 A에는 뭐가 돼야 돼? 구조가 dn 더하기 a1 빼기 뭐가 돼야 돼? d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고. 이해가 안 가? 가요. 그래서 여기 n에 관한 몇 차식으로 표현된다고? 1차식으로 표현된다고. 그래서 이 일반항에 대한 어떤 구조를 그래프적 의미로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1차식이니까 이게 직선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 간격이 이렇게 일정하다면, 이렇게 간격이 좀 일정하다면, 결국에는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을 때 결국에는 이 높이의 차가 일정하다고. 그지? 요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차가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구조를 조금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등차 중앙에 관한 얘기를 했죠.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그러면 가운데 항의 2배는 양옆에 더한 거랑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의 개수가 홀수 개이면 뭐가 존재한다고? 등차 중앙이 존재한다 그랬죠. 짝수 개일 때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야. 근데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 이제 등차 수열을 더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N을 등차 수열이라고 놓고 SN을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SN이라는 건 결국에는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땡땡땡에서 몇 번째 항까지? n항까지 이 합을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의 공식은 이렇게 돼요. 2분의 항의 개수 n개 첫 번째 항의 2배 n-1 곱하기 공차기. 이거 기억해야 돼. 그리고 2분의 n의 첫 항 더하기 뭐가 된다? 끝항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이게 이제 두 개의 공식이거든. 근데 이제 두 공식의 쓰임새는 조금 다르죠. 자, 이 식을 보면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n의 값도 알아야 되고 첫 항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돼? 공차도 알아야 돼. 이 세 개의 조건을 알면 얘를 이용하면 돼. 근데 얘는 항의 개수랑 첫 항과 뭐를 알면 그걸 알면 구할 수 있다. 알겠니? 그럼 이제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증명을 조금 해볼 건데, 자, SN이라는 게 첫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땡땡땡 해서 n항까지의 합이야. 그럼 SN을 일반 항의 꼴들로 적어보면 첫 번째 항은 그대로 첫 번째 항이 되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뭐를 더한 거야?
D를 더하는 거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2D 이렇게 되는 거고 n번째 항은 뭐가 돼야 돼? A1 더하기 n-1D 이렇게 돼버려. 이해가? SN을 하나 더 적을 거야. 근데 요번에는 거꾸로. 그러니까 n항부터 첫째 항까지 거꾸로 적을 거야. 그러면은 n항은 A1 더하기 n-1D. 그러면 n-1항은 n 빼기 2D 이렇게 표현될 거고 A1 더하기 n-3D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항 이렇게. 이해돼? 그럼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더하는 거지. 더하면 SN을 몇 개 더하는 거야? ESN은 자 봐봐. 첫 번째 항이랑 요 항을 더할 거야. 끝항을. 그럼 얘는 뭐가 돼? 2A1 더하기 n 빼기 1D 이렇게 되죠.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더하면 어떻게 돼? A1은 두 개지. 여기는 1D고 여긴 n-2D잖아. 더하면 뭐가 돼야 돼? n-1D 이렇게 된다고. 두 번째 항도 아니 세 번째 항들도 더하면 A1이 몇 개야? 두 개. 여긴 2D고 n-3D니까 더하면? 그렇지. 그리고 맨 마지막 항도 2A1 더하기 n 빼기 1D 이렇게 표현된다고. 이해가? 그럼 2A1 더하기 n-1D를 이게 몇 개 더한 거야? 아니 얘네들을 몇 개 더한 거야? n개 더한 거죠. 그래서 n 곱하기 2A1 더하기 n-1D. 자, 그러면은 SN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n에 2A1 더하기 n-1D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들아, A1이 첫 항이잖아. A1 더하기 n-1D는 끝항인 거잖아. 그러니까 첫 항 더하기 끝항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등차수열의 합을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합 가지고 구하는 문제를 한번 좀 봐보면 어디 딜까? 좋아하세요. 네네, 그건 안 해요. 자, 9번에 1번은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의 K항이 33일 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은 그랬어. 그럼 이제 우리 첫 항 알고 공차 알잖아. 그럼 합을 알려면 뭐를 알면 돼? K를 알면 되는 거지. 자, 첫 항이 7이고 공차가 2일 때 일반항 AN은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2니까 무조건 n 앞에 공차 적으라 그랬지. 그럼 첫째 항이 7이니까 1 집어넣었을 때 뭐가 돼야 돼? 7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5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럼 AK는 뭐가 돼야 돼? 2K 플러스 5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 값이 뭐가 돼야 돼? 33이 돼야 돼. 이해가? 그럼 2K는 뭐가 돼? 따라서 K는 뭐가 돼야 돼? 14가 돼. 이해가? 그럼 이제 우리는 첫째 항부터 14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S 14를 구하라는 거고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14개. 첫 항의 몇 배? 2배. n-1이니까 13 곱하기 공차 뭐가 돼야 돼? 2. 이렇게. 그럼 26에 14니까 얘는 40이지. 그럼 약분되면 뭐가 돼? 20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야 돼? 280 이렇게 돼버려요. 이해돼야 안 돼? 이해돼요? 자, 2번은 3항이 7, 10항이 20이 될 때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래. 얘는 n의 값이 10이다라는 건 주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첫 항이랑 뭐만 알면 돼? 공차가 뭔지만 알면 돼. 자, 문제에서 3항이 얼마래? 7이래.
그리고 10항이 얼마래? 21이래. 자, 여기서 여기 갈 때 공차를 몇 번 더해줘야 돼? 7. 그럼 7D가 뭐가 돼야 돼? 14가 되면 되죠. 그럼 따라서 D의 값은 뭐가 돼? 2.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이 되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해줘야 돼? 2D를 더해주는 거지. 그럼 요게 이제 4이 되는 거잖아. 맞아? D가 2니까. 맞아? 그럼 7에서 뭐를 빼면? 4를 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첫 항이 되는 거죠. 3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S10이니까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 항의 2배, 9 곱하기 공차 2. 그럼 18에 이게 24니까 약분하면 12. 그래서 S10은 뭐가 돼야 돼? 120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해돼? 자, 10번 문제 봅시다. 자, (10번) 문제는 마이너스 10과 여기 4 사이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땡땡땡에서 n개의 항을 집어넣어서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 돼야 된대. 그러면 여기 결국엔 총 항의 개수는 몇 개란 얘기야, 얘들아? 13. 이 중간에 몇 개가 있는 거야? N개. 근데 이 앞에 몇 개가 더 있어? 그럼 전체 항의 개수는? 플러스 이게 n 플러스 2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근데 결국엔 이 n 플러스 2개 얘가 무슨 항이 되는 거고? 첫 항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끝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얘가 알 수 있는 공식은 2분의 항의 개수 n 플러스 2개 첫 항 더하기 끝항. 이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4가 돼야 돼. 그럼 이렇게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3이죠? n 플러스 2는 뭐가 돼야 돼? 8. 그럼 따라서 n의 값은 뭐가 돼? 6인 거죠. 이해돼? 안 돼? 이해돼? n의 값이 6이니까 자 봐봐. 얘가 첫 항이잖아.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 돼야 되는 거야? 끝항이 몇 번째 항이야? n의 값이 6이니까 이게 8항인 거야. 얘가? 그럼 첫 항에서 8항을 가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해줘야 돼? 7D죠? 근데 그 값이 뭐가 돼? 마이너스 10에서 4가 되려면 14. 14. 뒤에 값은 뭐가 돼야 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292번 한번 해볼까요? 292번. 자, 292번을 보면 요 둘 사이에 몇 개의 수를 넣었는데 2개. n개의 수를 넣었는데 그럼 마이너스 5 x1, x2 땡땡땡 해서 xn 15 이렇게 되죠. 이게 총 몇 개야? N 플러스 n 플러스 2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2분의 항의 개수 n 플러스 2개 첫 항 더하기 끝항 이게 뭐가 돼야 돼? 100이 돼야 돼. 5죠. 네. 그럼 n 플러스 2가 뭐가 돼야 돼? 20. 그럼 n의 값은 1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총 항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20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1항이면 얘가 몇 항이야?
19. 20항이라고. 응? 그러면 19D가 뭐가 돼야 돼? 20. 그럼 D의 값은 19분의 5. 은교. 아까 17로 썼어요.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분합이 주어지는 경우. 이 문제를 보면 첫째 항부터 13항까지 52가 되죠. S13은 52가 되는 거야. 이해가?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S20은 마이너스 60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근데 그때 우리는 S30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그러면 여기 52가 되는 거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3개. 2A1 더하기 12D. 이게 13인 거죠. 그러면 이 조건에서 이렇게 지워지니까 4지. 그러면 결국엔 2A1 더하기 12D가 뭐가 돼야 돼? 8이 돼버려야 돼. 근데 저걸 끝항으로 하면 안 돼요? 끝항이 몇 번째 항인지 모르잖아. 아 13항이라고? 10편까지면 13을. 근데 어차피 고쳐야 돼. A1 더하기 12D로 고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2분의 항의 개수 20개 2A1 더하기 19D. 이게 뭐가 돼? 마이너스 60이죠? 네. 그러면은 요 녀석도 이렇게 지워지니까 10이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6이지. 네. 그럼 결국엔 2A1 더하기 19D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6이 돼야 돼. 이해가? 네. 그럼 이 두 식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해요. 빼는 거야. 그럼 빼면 마이너스 7D가 14죠. 그럼 D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돼버려.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제 여기서 2A1이 32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A1의 값은 뭐가 돼? 16이 돼버려야 돼. 이해가?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마무리만 하면 된다. 우리 S30 구하는 거잖아. 그럼 S30은 2분의 항의 개수 30개. 첫 항의 2배. n-1d니까 29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58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6이 돼야 돼. 이해가? 그럼 이렇게 지워지면 마이너스 13이죠. 네.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390. 알겠어?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자, 예를 들어서 S10은 50이래. S20은 150이고, 그때 S30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자, 이 11번 문제랑 이 문제랑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여기 보면은 13, 20, 30 규칙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여기는 10, 20, 30 어때? 있어요. 규칙이 있지. 이렇게 문제 안에서도 어떤 규칙이 보인다면 우리는 얘를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자, 봐봐. S30이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해서 10번째 항까지 더하고 또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도 더하고 그리고 21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를 더해야 돼. 맞니? 네. 근데 이 녀석들을 이렇게 10개씩 한 묶음이라고 생각해봐.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얘들아. 첫 번째 항에서 11번째 항 가려면 공차를 몇 번 더해줘야 돼? 10D. 두 번째 항에서 12번째 항도
10번째항에서 20번째 항도 10D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와 얘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100D만큼 차이가 되는 거죠. 10D가 10번이니까. 그러면 얘랑 얘도 어떤 규칙이야? 100D. 그러니까 이 10개, 10개, 10개가 무슨 수열을 이뤄? 등차 수열을 이루죠. 근데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얼마라고? 50. 그러면 봐봐.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가 얼마라 그랬어? 150이지. 근데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가 50이잖아. 그럼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는 얼마가 되겠어? 네?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가 50이래. 근데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가 150이래. 네. 그럼 여기 11번째 항부터 여기 20번째 항까지는 얼마가 되냐고? 100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얼마 커졌어? 50. 그럼 여기도 얼마 커져야 돼?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150. 그럼 더하면 뭐가 돼야 돼? 300.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문제 속에 규칙이 있으면 이렇게 규칙을 찾아서 하는 거야. 자, 293번 문제를 봐봐. 자, 얘는 봐봐 문제에서 첫 번째 항 더하기 쭉쭉쭉 해서 8번째 항까지의 값이 얼마래? 104죠. 네. 9번째 항부터 16번째 항까지는 360. 360이지. 근데 우리는 17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구하래? 24. 항의 개수 몇 개야? 8개. 몇 개야? 8개. 몇 개야? 8개. 그러니까 결국엔 얘네들이 무슨 수열 이루는 거야? 등차 수열 이루는 거지. 얼마가 커졌어? 256 커진 거지. 여기도 256이 커져야 돼. 얘가 그래서 616 이게 답이야.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필수 예제 12번부터 풀게요. 자, 12번 봅시다. 12번 문제를 보면 자, 이게 문제를 보면 이렇게 1번, 2번을 구하라고 했잖아. 네. 근데 시험 문제는 2번을 구하라는 문제가 그냥 바로 나와요. 근데 이게 1번 과정을 거쳐야지만 2번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자, 우선은 첫째 항이 얼마래? 7. 그리고 첫째 항부터 3항까지의 합과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합이 어떻대? 네. 같대요. 그지?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지? 그럼 네 번째 항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의 값을 아니까 우리 공차 찾을 수 있거든? 얘는 A1 더하기 뭐가 되고 3D 얘는 A1 더하기 4D 이게 0이지. 그럼 2A1 더하기 7D는 뭐가 돼야 돼? 0이죠. A1의 값 7이잖아. 근데 왜 A1 더하기 4D예요? 일반항 AN이 A1 더하기 N-1D니까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이게 14 더하기 2D가 0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D의 값이 뭐가 돼야 돼? D의 값이 마이너스 7db야. D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얘가 7d인데 1이라고 잘못 적었어. 그러면 일반항 AN이라는 게
마이너스 2n 더하기 9 이렇게 표현되죠. 네. 그럼 1번을 보면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를 구하라고 했거든. 마이너스 2n 더하기 9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n의 값이 2분의 9보다 커. 그럼 따라서 n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네 번째 항까지는 양수고 다섯 번째 항부터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2번 문제를 보면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제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는지를 구하고 그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지. 네. 자, 합이 최대가 돼야 된대. 네. 근데 우리는 이 수열이 다섯 번째 항부터는 뭐가 된다라는 걸 알아. 음수. 음수. 그럼 네 번째 항까지는 뭐란 얘기야? 양수. 그러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더하면 커지지. 네. 세 번째 항 더하면 더 커지지. 네. 네 번째 항 더하면 더 커져. 근데 다섯 번째 항은 음수잖아. 그럼 다섯 번째 항을 더하는 순간부터는 어때? 합이 작아지기 시작하겠지. 그럼 결국엔 몇 항부터, 그러니까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느냐? 그럼 이건 결국에는 4항까지가 되는 거고, 그럼 그때의 합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이걸 구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4개, 첫 항의 2배, 3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2. 그럼 요거 계산하면 뭐가 돼? 8이죠? 2가 되는 거니까 8이 16.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돼? 네. 자, 근데 여기 이제 294번을 한번 보면 (294번은) 보면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29고요. 공차가 4인데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이 최소가 되는지를 구하고, 오케이? 그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이해가? 그럼 일반항 A에는 뭐가 돼야 돼? 4n 빼기 33이죠. 이거 구할 때 n 앞에는 무조건 뭐가 온다 그랬어? 공차. 그리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9가 돼야 되는 거니까 빼기 33. 그렇게 해주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얘는 어떤 순간부터 양수가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 그치? 그러면 4n이 33보다 큰 거고 n의 값은 4분의 33이잖아. 그러니까 8점 얼마죠? 그러면은 9항부터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되는 거야. 이해돼안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네. 그러면은 1항부터 몇 항까지? 8항까지. 8항까지는 이 항들이 다 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다 두 번째 항을 이거 더하면 작아지고, 세 번째 항을 더하면 더 작아지고, 여덟 번째 항까지는 계속 작아져. 근데 아홉 번째 항부터는 양수니까 이제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커져요. 커지는 거죠. 그래서 8항까지 합을 구하면 2분의 항의 개수 8개, 첫 항의 2배, 7 곱하기 공차 4. 그럼 28이니까 2분의 8 곱하기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0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해돼요? 그 다음 내가 아직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야.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 자, 등차 수열의 합 SN이라는 게 2분의 n에 2a1 더하기 n-1t 이렇게 되거든? 그럼 얘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표현돼. 2분의 dn제곱 더하기 2분의 2a1 빼기 dn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요 녀석을 A, 요 녀석을 B 이렇게 두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엔 SN이라는 게 AN의 제곱 더하기 뭐로 표현돼? BN으로 표현돼요.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되는데 상수항이 있니 없니? 상수항이 없는 어떤 문자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되잖아? 그럼 걔는 등차 수열의 합으름이에요. 알겠어? 근데 시험 문제는 합이 이렇게 상수항이 있는 형태로 더 많이 나와.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거냐면 이 녀석은 n이 1 이상일 때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이거든. 근데 얘는 n이 2 이상일 때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이 돼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등차 수열이 아닌 거야, 얘는. 아직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지. 자, 내가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하나 더 얘기를 할 거냐면 어차피 우리가 네 번째 해야 되는 건데 합과 일반항 과의 관계. 자, SN이라는 게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야? N. n항까지 합이죠. 그럼 여기에서 n-1항까지 합을 빼면 몇 번째 항만 남아? 얘는 1항부터 n항까지 합이고 얘는 1부터 n-1항까지 합이야. 빼면 n이 나오는 거죠. n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돼요. 근데 여기서 얘는 이제 2 이상인 거고 이게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거든. A를 만든다고요? 1 집어넣으면 얘가 0 되잖아. 그리고 무조건 첫 번째 항은 S1이 돼야 돼. S1이 첫 항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첫 번째 SN이 n제곱 더하기 2n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SN이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얘들아. 근데 얘는 1번은 상수항이 없지? 2번은 있어요. 상수항이 있지. 그 차이점이 뭔지를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그러면 AN이라는 건 SN에서 SN-1을 어떻게 하는 거야? 빼는 거야. 그럼 n제곱 더하기 2n에서 빼야 돼. 여기 n자리에 이 식의 n자리에 n-1을 집어넣어. n-1의 제곱 더하기 2배 n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를 정리하면 2n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 그럼 여기서 A1은 얼마예요? 3이지. S1은 뭐가 돼?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니까 3. 두 개가 어때? 4요. 그래서 얘는 n이 1일 때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인 거야. 자, 2번을 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SN 빼기 SN-1을 할 건데 어차피 SN에서 2랑 SN-1까지 합해서 2는 빼면 어떻게 돼? 지워지지 않니?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지워지잖아. 그러니까 남는 게 요거랑 똑같이 남아. 오른쪽 거랑 아니 왼쪽 거랑. 그래서 얘도 똑같이 2n 더하기 1 이렇게 된다고. 근데 A1은 뭐가 돼? 3이죠. S1은 뭐가 돼?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 4. 5죠. 두 개가 같지 않아.
그래서 얘는 n이 2 이상 1도부터 성립하는 거야. 그럼 초항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이야 5야? 5야. S1이 초항이라고. S1이. 그러니까 이 수열은 이렇게 가는 거야. 첫 번째 항이 5고 두 번째 항은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5, 세 번째 항은 7, 9, 11 이렇게 가는 거야. 얘는 여기서는 등차 수열이잖아. 두 번째 항부터는. 근데 얘가 등차 수열 관계가 성립해야 안 해.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에요. 이해가? 그래서 이 첫째 항을 자꾸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험 문제에 요 녀석을 더 많이 낸다고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요게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다. 알겠니?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의 구조는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돼.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이 n에 관한 몇 차식으로 표현된다고? 2차식으로 표현된다고.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수열은 뭐라고 얘기했어? 수열은 수의 나열 말고 수열은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죠. 수열 함수라고 얘기했잖아. 정의역이 자연수가 되면서 공역이 뭐가 되는? 실수가 되는 그런 함수라고. 그래서 이 녀석들을 이 SN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네 가지 형태의 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 자, 무조건 얘는 0,0을 지나 안 지나? 얘는 0 집어넣으면 0,0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지거나 또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거나 또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거나 이런 형태로 그려지거나 또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거. 네 가지가 돼. 근데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만 생각을 하면 요렇게 요 부분에서 생각하거나 또는 요 부분에서만 생각하거나 요 부분에서만 생각하거나 또는 요 부분에서만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SN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잖아? 그럼 얘는 공차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 S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이 점점 어때? 커지고 있죠? 그치? 그러면 더해지는 항들이 양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공차가 양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그럼 얘는 첫째 항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 여기 음의 값을 처음에 갖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첫째 항이 음수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두 번째에 있는 요 그래프는 공차가 양수, 첫 항도 양수인 거죠. 세 번째는 D가 음수, 첫 항은 양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네 번째 항은 D가 음수, 첫 번째 항도 음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SN이 AN의 제곱 더하기 BN 꼴로 표현되거나 또는 SN이 AN의 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꼴로 표현되잖아. 그럼 그때 AN은 뭐가 돼야 돼? 2AN 더하기 B-A 이렇게 표현돼요. 공식 외워두라는 거야. 안 그러면 이렇게 매번 계산해야 되거든. 얘네들을 매번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고. 근데 요걸 알아두면 외우지 않아도 저걸 계산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여기 보면 n 앞에 뭐가 적혀져 있어? 그럼 이 2차항의 개수 있지? 이걸 2배 한 게 등차 수열에 뭐가 되는 거야? 차가 되는 거야. 자 봐봐. 여기 개수가 얼마야? 1. 공차가 뭐가 됐어? 2배 하면 공차라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니? 네. 자, 13번 문제. (20) 이상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 또는 5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래.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3의 배수 필요하고 또 5의 배수. 5의 배수 필요하고 또 15의 배수가 필요하다고. 3의 배수는 3. 21부터 시작해서 24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99까지. 이해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 항의 개수가 필요하잖아. 네. 자, 이게 얘를 생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자, 우선 첫 번째는 얘가 3 곱하기 7이지, 얘가 3 곱하기 8이지, 얘는 3 곱하기 33이지, 그치? 그러면은 33, 7부터 33까지 이게 항의 개수야. 그럼 33에서 뭐를 빼고 7을 빼고 1을 어떻게 해줘? 뭐예요?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27 이게 항의 수야. 알겠어? 네.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99에서 21을 빼. 얼마야? 78. 78이지. 나누기 3을 해. 뭐가 돼? 20. 그런 다음에 더하기 1을 하는 거야. 공차가 3이잖아. 그래서 3으로 나눠준 거야. 근데 이 항도 들어가야 되고 이 항도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야. 이해가니? 네. 그래서 이 3의 배수의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27개 첫 항 더하기 끝 항. 그럼 이게 120이니까 약분하면 60이죠? 16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5의 배수는 20. 20, 90. 25 해서 95까지. 자, 항의 수 95에서 뭐를 빼? 20. 20을 빼. 그럼 뭐야? 75. 그럼 여기서 나누기 몇을 해? 5. 그럼 뭐가 돼? 15. 그 다음에 16. 더하기 1하니까 16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니? 그럼 이제 이것들의 합은 2분의 16. 2분의 16 첫 항 더하기 끝항 8이죠. 그럼 이게 115잖아. 5, 8에 40 8일은 8 2 920 이렇게 돼버리네. 이해가니? 네. 그럼 15의 배수는
30, 45 해서 몇 가지? 90까지. 항해수 90에서 30을 빼. 그럼 60이지? 그럼 나누기 이번에는 그러면 4시지. 여기다 더하기라니까 5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15의 배수의 합은 2분의 2분의 5 5 30 플러스 50 약분하니까 60이지. 이게 300이라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1620 더하기 920에서 뭐를 빼? 그럼 이게 620이니까 2240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 14번 문제. 첫 창부터 n항까지 합이 n제곱 더하기 n이죠? 상수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상수항이 없지.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 an인 거야. 일반항이. 그럼 이제 an을 구하려면 공차 구하라 그랬잖아. 이 창의 개수가 얼마야? 2 이 창의 개수. 1 그러면 공차는 뭐가 돼? 2가 되는 거죠. 2배 하니까, 그지? 근데 이거 이제 sm 빼기 sm-1을 하면 되는데 내가 어떡하라 그랬어? 이 창의 개수를 몇 배 하고 2배 하고 n 더하기 n 1창의 개수 앞에 1이지? 빼기 1해서 이게 이제 2n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따라서 a 10의 값은 뭐가 돼야 돼? 20. 알겠어? 어려워? 아니에요. 안 어렵죠. AN의 첫 창부터 n항까지 합 SN이 뭐래? 요거래지? 여긴 보니까 뭐가 있어? 1 상수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에요. 알겠니? 일반항 AN은 마찬가지로 SN에서 뭐를 빼? S? n-1 근데 우리는 n제곱 앞에 개수가 얼마야? 1이지? 2n 더하기 1창의 개수 빼기 2창의 개수 2n 더하기 2라고. 맞니? 그럼 얘는 n이 몇부터 성립하는 거야? 2부터 성립하는 거야. 첫 번째 값은 뭐가 된다고? 여기다 1 대입하니까 뭐가 돼? 3 이렇게 된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돼요. 이렇게 구하는 거다. 알겠니? 네. 그 밑에 있는 두 문제 지금 해보십시다. 자, 297번. 자, SN이 2n제곱 마이너스 3n이니까 AN은 또 SM 빼기 SM-1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창의 개수가 2지. 한 4n 플러스 b 빼기 a. 그래서 4n 빼기 5가 돼요. 근데 얘는 상수항이 없는 거니까 n이 1 이상일 때부터 성립하는 거고 a 10의 값은 40에서 5를 빼니까 35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8번은 AN이 SN에서 뭐를 빼? S? n-1을 빼는 거야. 그럼 얘는 2n 플러스 b 빼기 a 2n 빼기 뭐가 돼? 3이 되는 거죠? 그
근데 얘는 n이 몇부터 성립해? 2 이상 1부터 성립해. 그럼 A1은 뭐가 된다 그랬어? 요 식에다 몇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럼 A1 더하기 A19 하는 거니까 2 더하기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뭐가 돼? 17.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19. 이렇게 구하는 거다. 맞았어? 아니요. 뭘 틀렸어? 아예 식을 잘못 썼어요. 16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의 교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y축에 평행한 몇 개의 선을 그었대? 이렇게 10개의 선을 그었대. 그랬을 때 여기 가장 여기 짧은 길이 여기가 1이고 여기 가장 긴 길이가 몇이래? 10. 10일 때 여기에 있는 10개의 3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거거든? 네. 근데 이게 주어진 게 둘 다 뭐야? 직선이죠. 네. 몇 차식이야? 1점. 1차식이지. 내가 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 정리하면서 x 앞에 요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랑 관련되어 있다고? 공차랑 관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2x에서 x를 뺐으니까 이 길이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공차가 1과 관련된 형태인 거지. 이해되니? 이해돼 안 돼? 공차가 왜 1이에요? x 앞에 개수가 1이잖아. 네. 근데 1차항이니까 1차항 개수 앞에 붙은 게 공차랑 관련된 거라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됐어요. 진짜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분들이 무슨 수열 관계를 이룬다는 얘기야? 등차수. 등차 수열 관계를 이룬다는 얘기야. 그래서 총 몇 개의 선분이래? 10개. 항의 개수 10개. 첫 항은 1, 끝 항은 그래서 55.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니? 아니에요? 아니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라 그랬어? 1차식이라 그랬지? 네. 자, 그러면은 등차 수열 두 개를 더해도 몇 차식이 되겠어? 1점. 실수배하고 실수배에서 더해도 1점. 1차식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녀석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해라 그 말인 거라고. 근데 첫째 항이랑 공차가 나왔으니까 일반항을 구해봐. A에는 뭐가 돼? 공차가 얼마야? 3. 3에 여기 더하기 몇 해줘야 돼? 1. 더하기 몇? 첫째 항이 1이잖아. 네. 그 더하기 몇 해줘야 돼? 마이너스 2 해줘야 되는 거죠. 3에 빼기 2가 돼야 첫째 항이 1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B에는 마이너스 n 여기 더하기 몇 해줘야 돼? 2. 2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an 더하기 bn이잖아. 네. 그럼 이거 두 배 하면 6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그러면은 5n 빼기 2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수열이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럼 얘는 공차가 뭐가 되는 거야? 10.
공차가 5가 되는 거죠. 항의 개수는 10개. 첫째 양 1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 3이지. 네. 10번째 양 10 집어넣으니까 48. 그럼 이렇게 지워지니까 5죠. 네. 그럼 얘가 51이잖아. 그럼 5 곱하기 51이니까 뭐가 돼야 돼? 215.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어? 우리 그 밑에 있는 문제 299번 빨리 해봅시다. 저 다음 주 화요일에 못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이게 지금 직각 이등변인데 피해좌표가 0,n이래 얘들아. 그럼 지금 여기가 45도 여기도 45도죠? 네. 그러면 지금 OP의 이 0,n이라고 했으니까 OF-랑 OP의 길이가 같을 거고 OF랑 OP의 길이도 같을 거야, 그지? 그럼 F-의 좌표는 마이너스 n,0이고 F는 n,0이 돼버려. 이해가? 네. 근데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n,0일 때는 이 점이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있는 거지. 그리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 X좌표가 그럼 만난 점이 몇 개 있어? 2개. 그러니까 이 꼭지점만 제외하면 이 지금 밑변의 꼭지점만 제외하면 다 몇 개씩이야? 2개. 2개씩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의 개수는 총 몇 개야? 3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수인 점의 개수. 3개. 아니죠. 2n 플러스 2. 2n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왜요? 이거에서 요거를 빼고 더하기 1 해줘야지. 우리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정수의 개수는 b-a 더하기 1이잖아. 네. 이해가? 네. 그러면 이 중에서 얘들아 이 끝점 두 개를 제외하면 몇 개가 돼? 2n. 2n 빼기 1개가 되는 거고 두 개가 남아있는 거죠. 이해가? 근데 이 끝점 두 개를 제외하면 이게 만나는 점들이 이게 지금 몇 개씩 있어? 2개. 그러니까 정수인 점의 개수는 얘는 2배가 되는 거고 얘는 1배가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결국엔 4n개가 돼버려. 그럼 결국엔 시그마 랜다.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거든. 얘를 an이라고 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S5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5개. 첫 항 5항 20 12.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60.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등차수열 끝까지 RPM이랑 개념 원리가 숙제예요. 알겠지요? 네, 수고했습니다.